시험 점수들은 늘 자기 실력보다 많이 맞고 옵니다.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자기 실력보다 못 보고 와요. 시험을 잘 본 애들이 여기에 익숙한 애들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나왔다고 절대 당황하잖아요. 동영 어떤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동영 강의라는 이제 목적은 좀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동영 강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제 대부분의 강의들은요, 이게 시험을 잘 보려면 두 개예요. 하나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시험 날까지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날에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을 못 보면 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태까지 했던 강의들이 다 이제 공부를 잘하는 요런 강의였다라면은 동영 모의고사가 이제 유일한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포함된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이머를 띄우고 한 그 20분의 시간이 사실은 이제 어떤 시험을 위한 그 연습, 그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90분 정도의 해설, 요것이 이제 뭐 공부일 거고요. 모든 강의는 다 공부만 하지만은 이 강의는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연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연습이 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필요 없으시면 사실 안 들어서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면요, 시험을 잘 봤다는 것은 자기 실력보다 많이 맞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시험 선수들이 있어요. 시험 선수들은 늘 자기 실력보다 많이 맞고 옵니다.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 실력보다 못 보고 와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역전도 일어나요, 심지어 제가 나보다 못하는데 점수는 더 높아. 극단이 돼버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애와 시험 못 보는 애가 실력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엇갈리면서 역전까지 일어나요. 이게 되게 억울한 거죠. 근데 시험을 잘 본다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요, 항상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라는 게, 시험 문제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걸로 구성되잖아요.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로 구성되잖아요. 시험을 잘 본다는 건 아는 걸 다 맞추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몇 개 더 맞추고 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는 거는 뭐냐면요, 모르는 거 틀리고 아는 것도 틀리고 나는 거. 그게 이제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과 관련된 연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틀리는 것을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이제 실수라고 그러죠. 실수했다. 아, 네, 속았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실수라는 게 사실은 막 이렇게 막 손이 막 3을 찍으려고 하는데 2를 찍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은 이제 어떤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출제자들이 내는 어떤 함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가지고요, 손이 잘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이 잘못 가는 경우는 없고, 함정에 당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다 알아도 처음 상대하면 어려워요. 하지만은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도 패턴을 알면 그다음부터는 쉽죠. 예, 패턴 처음 해보는 게임은 어렵잖아요. 이번에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좀 함정을 넣으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실제 시험보다도 더.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문장이 있을 때 혹은 뒤에 이제 뭔가 옳고 그른 것에 어떤 판가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중간에도 좀 넣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진짜 시험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점수 적게 나왔다고 해서 뭐 저한테 어떻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점수 적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예, 여기서 점수 적게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뭔가 얻을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너무 고득점이 나오면 사실 이건 얻을 게 없었던 강인 거예요. 어떤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좀 속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놨으니까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좀 치사했던 문제들을 많이 흉내낸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익숙해져서 내용을 아는데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해야 시험 날에 이제 아는 것을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모르는 것을 많이 맞는다는 것도요, 이것도 사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0문제를 푸는 것과 80 지문을 다 맞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20문제를 100점을 맞은 애한테 이 문제에 그 OX를 지문을 다 해가지고 80개를 랜덤으로 섞은 다음에 80 지문을 다 맞추려고 하면요, 거의 못 맞아요. 몇 개는 틀려요. 달리 말하면은 몇 개 몰라도 100점이 나옵니다. 5지문 정도 몰라도 100점이 나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요, 우리 사지선다형이잖아요. 사지선다형에 20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지선다형에서 세 지문을 확실하게 알면은 20지문을 몰라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4분의 3만 알아도 100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을 잘 본 애들이 여기에 익숙한 애들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되게 익숙한 애들. 자기가 모르는 것이 나왔다고 절대 당황하잖아요. 나는 모르는 게 늘 나왔지만 늘 100점을 맞아왔거든,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나오는데 되게 익숙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좀 그런 어떤, 그걸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나와도요, 당할 필요 없습니다. 침착하게 지워나가세요. 보통 두 개는 지워집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합격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그러면요,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건데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여기에서 두 개의 지문을 몰랐다고 해서 이것마저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꼭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분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0점 맞는 애들도 한 5개는 모르더라. 5지문 정도는 모르더라. 전혀 5문제를 틀린 게 전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몸으로 직접 느끼고 점수를 받아보고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결국은 이 모든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은 이런 것에 어떤 시험에 익숙해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강의가, 이건 20분밖에 안 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강대 들으신 분들한테는 여기 20분 타이머가 나오는 게 불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꼭 이렇게 그렇게 집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요거 보면서 꼭 같이 풀어보십시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득이 뭐겠어요? 진짜 시험장 분위기까지 느끼고 가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 숨 쉬고 있고 걔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앞에 이제 선생님이 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OMR 카드를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최대한 익숙해지는 게 시험날에 이제 이런 일들을 안 가게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왔던 그런 분들, 그리고 시험에 유달리 강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동형 모의고사가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은 20분이지만 비중으로 치면 이게 5대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형 모의고사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시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 강의 목적은 이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적하는 바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의 소스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거. 네, 기존에 전혀 기출되지 않았던 거. 이것은 뭐 최신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개정 법령이라든지 행정기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기출이 변형된 거. 기출이 변형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지문을 읽는데 그 늘 나오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좀 바꿔서 냈다든지, 기존에 이제 O로 많이 나온 지문이면 제가 X로 바꿔보고, X로 많이 나온 지문이 O로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봤지만은 아무튼 이 글자는 처음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출 그 자체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법령 문제나 아니면 판례 문제에서 너무 전형적인 문구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요 세 가지를 이제 적절히 이제 섞어서 했고요. 난이도를 말하자면은 이제 제 커리를 따라오신 분이건 안 따라오신 분이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알겠죠. 저 같은 거는 중요한 것은 모든 교재에 이렇게 S급, A급, B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쪽을 70%를 넣었어요. 이쪽을 70, 이건 거의 딱 떨어지게 넣었어요. 70%를 넣고 SA B급이 아닌 거, 그거는 30%를 넣었어요. 그리고 제 교재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교재들은 지엽적인 어떤 것들도 별도로 표시해드리고 있는데 지엽적인 건 안 냈습니다, 그냥. 네. 그래가지고 지엽적인 것을 제외하고 실제 3의 비율로 난이도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 구성 같은 경우도 이 문제 구성은 실제 시험이랑 조금 다르게 했어요. 문제 유형이죠, 유형.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온 문제 유형은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네,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박스가 나온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혹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오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쉬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틀린 거 하나를 고른 건 되게 쉬워요. 반면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틀렸는데 한 놈만 깨끗하대. 그걸 찾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모르지만 어딘가 틀렸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틀린 걸 고르는 거는 틀린 거 하나가 보이는 순간 그게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훨씬 쉽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시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시험은 그렇게 안 하고, 요게 이제 요 두 가지는 어떤 실제 시험과 굉장히 비슷하다면 이거는 실제 시험과 전혀 달라요. 실제 시험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우리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옳은 지문은 무조건 8개 이상 났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를. 그리고 모두 고르시어도 무조건 2개 이상 났습니다. 즉 뭐예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요,
어려운 형태의 유형으로 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건 이제 10개 이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 시험보다도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봤지만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무조건 마지막에 두 문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두 문제는요, 무조건 하나는 사례 문제예요. 하나는 통사례 문제고 또 하나는 통행정기본법 문제예요. 행정기본법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이런 면에서 중요하죠. 거의 무조건 나와요. 네,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나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의 그냥 행정기본법을 거의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이건 뭐 그냥 한 지문을 낸 게 아닙니다. 문제 전체를 그냥 행정기본법 문제로 만드는 것이 무조건 한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지문, 어떤 경우에만 대여섯 지문이 행정기본법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 사례 문제는 이것도 좀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준해가지고 냈어요.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좀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긴 지문 그런 것들도 매회에 꼭 무조건 하나 이상은 경험하시도록 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기존의 시험과 비슷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기존 시험보다 조금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실제 시험보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실제 점수도 아마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받을 점수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말에도 써놓지만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뭐 A라는 점수를 받았다. A라는 점수를 받았으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100%의 확률로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5점 정도일 수도 있고 뭐 20점에 육박할 수도 있지만은 예,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지금 아직 시험 보기 한 달이나 남았다는 거죠. 한 달 동안 비약적으로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한 달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공부를 충실히 한다면은 마지막에 체독이 늘어나면서 비약적으로 확 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겠습니다. 제 기존 교재들은 해설을 굉장히 좀 많이 한 편이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파이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필요한 문구만 넣어놨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가 혹시 걱정이 되면은 뭔가 부연 설명을 플러스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해둔 편입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회차당 이제 90분 이렇게 20분 시험 90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2세트씩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매회. 다만 오늘만큼은 이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거 한 세트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90분 동안 우리가 20문제를 뭐 하는 것을 요것은 이제 그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문제에 이제 5분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 필요한 경우는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그냥 충분히 알 거라 생각하는 건 좀 빨리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문제당 평균 한 5분 이상을 못 쓰는 그런 속도의 강의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알못을 법잘알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